여보시오. 거기 아무도 없소? 사람 좀 살려주시오. 눈보라가 몰아치는 칠흑 같은 산속, 이 추운 겨울에 죽음의 문턱에서 어쩐 발견한 일이세요? 희미한 등불 하나. 그곳엔 홀로 수절하며 지내온 미모의 과부가 살고 있었지요. 지독한 추위보다 더 뜨거운 욕망과 차가운 도덕의 기로에 선 나무꾼. 과연 그날 밤 닫힌 문 너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옛날 어느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나무꾼 만수가 살고 있었답니다. 만수는 홀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만수를 보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저렇게 효심 깊은 아들이 또 어디 있겠나? 만수 덕분에 그 집 어머니는 참으로 복도 많으시지. 하지만 만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얹혀 있는 듯 했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넉넉한 땔감이 필요했고 어머니의 약값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날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지게를 챙겼답니다. 하늘은 유난히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피부를 스쳤지요. 어머니는 만수의 옷깃을 여며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만수야, 오늘 날씨가 심상치 않구나. 너무 깊은 산속까지는 가지 말거라. 만수는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해가 지기 전에는 꼭 돌아올 테니까요. 만수는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지만 만수의 발걸음은 힘찼지요. 좋은 나무를 찾기 위해 만수는 자꾸만 더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한참을 올라가자 제법 굵고 단단한 참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만수는 신이 나서 도끼질을 시작했답니다. 탁, 탁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지요. 땀방울이 이마에 맺혔지만 만수는 쉬지 않고 나무를 했답니다. 어느덧 지게에 나무가 가득 쌓였고 만수는 흐뭇한 마음으로 짐을 정리했지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답니다. 분명 낮이었는데 마치 밤이 찾아온 것처럼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하늘에서는 주먹만 한 눈송이들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답니다. 만수는 서둘러 하산을 준비했지요. 하지만 눈발은 순식간에 거센 눈보라로 변해버렸답니다. 바람은 귀청을 찢을 듯이 울부짖었고 눈은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졌지요. 만수는 지게를 짊어지고 간신히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답니다. 발은 눈 속에 푹푹 빠졌고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지요. 길은 이미 눈에 덮여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답니다. 만수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지요. 눈보라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갈수록 기세가 거세졌답니다. 만수는 이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손발은 이미 감각을 잃어버렸고 코끝은 시리다 못해 통증이 느껴졌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얼어 죽겠구나. 만수는 입 밖으로 내뱉는 숨조차 하얀 얼음이 되어버리는 듯한 공포를 느꼈지요. 눈은 무릎을 넘어 허벅지까지 차올라 걷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답니다. 지게의 무게는 점점 더 만수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는 끝까지 나무를 버리지 않았지요. 이 나무가 없으면 어머니와 보낼 추운 겨울이 눈앞에 서냈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체력은 바닥이 났고 정신마저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했지요. 만수는 몇 번이고 눈더미에 고꾸라졌답니다. 그때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섰지요. 하지만 바람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웃음소리처럼 귓가를 맴돌았답니다. 주변은 온통 하얀 어둠에 갇혀버렸고 만수는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고 심장 소리만이 힘겹게 뛰고 있었답니다. 그때였지요. 저 멀리서 아주 작고 희미한 불빛 하나가 만수의 눈에 들어왔답니다. 그것은 헛것인가 싶을 정도로 가냘팠지만 만수에게는 생명의 등불과도 같았지요. 만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 불빛이 있는 곳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답니다. 눈 속을 헤치며 나아가는 그의 모습은 처절하기까지 했지요. 바람은 그를 뒤로 밀어내려 했지만 만수는 필사적으로 손가락을 눈 속에 박으며 전진했답니다. 드디어 불빛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깊은 산속 절벽 아래 외롭게 서 있는 작은 초가집이었답니다. 만수는 담벼락을 붙잡고 간신히 살인문 앞까지 도달했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사정없이 두드렸답니다. 사람 살려주시오. 길을 잃었소.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거센 눈보라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만수는 멈추지 않았지요. 문고리를 잡은 손은 이미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소리쳤답니다. 잠시 후 안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끼익 소리를 내며 낡은 살인문이 천천히 열렸답니다. 문틈 사이로 쏟아져 나오는 노란 등불빛은 만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빛이었지요. 문 뒤에 서 있는 것은 하얀 소복을 입은 가냘픈 여인이었답니다. 여인은 눈보라 속에 쓰러질 듯 서 있는 만수를 보며 깜짝 놀랐지요. 아니, 이 험한 날씨에 어찌하여 이런 곳까지 오셨습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맑고 고왔지만 만수는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답니다. 그는 여인의 실루엣을 보는 순간 안도감에 그만 마당 한가운데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지요. 여인은 급히 달려나와 만수의 어깨를 붙잡았답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대로 잠들면 큰일 납니다. 여인은 작은 체구였지만 죽음 앞에 선 사람을 구하려는 의지로 만수를 부축했지요. 만수는 비몽사몽간에 여인의 품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를 느꼈답니다. 그것은 차가운 눈 냄새와는 다른 사람의 온기가 담긴 따뜻한 향이었지요. 여인은 만수를 방 안으로 끌어들였고 문을 굳게 닫아 매서운 바람을 막았답니다. 방 안은 좁았지만 아궁이에서 올라오는 온기로 가득했지요. 여인은 만수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답니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정성이 가득했지요. 만수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서서히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답니다. 온몸이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는데 그것은 얼어붙었던 피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지요. 만수는 눈을 떠 방 안을 둘러보았답니다. 벽에는 낡은 갓 하나가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소박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지요. 그리고 자신의 곁에는 아까 본 그 여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앉아 있었답니다.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미인이었지요.
달덩이같이 하얀 피부와 깊은 눈동자는 만수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답니다. 만수는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제가 살았습니까? 만수의 갈라진 목소리에 여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다행입니다. 이제 고비는 넘기신 것 같군요. 만수는 여인이 건네준 따뜻한 숭늉을 받아 마셨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뜨거운 기운이 전신으로 퍼지자 비로소 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부인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산짐승의 밥이 되었을 겁니다. 만수는 몸을 일으켜 여인에게 정중히 절을 올렸답니다. 여인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깊은 산골에 사람이 찾아온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군요. 여인의 말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고독이 배어 있었답니다. 만수는 이 깊은 산 중에 왜 이런 고운 여인이 홀로 살고 있는지 궁금해졌지요. 방 안의 분위기는 고요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여전히 위협적이었답니다. 창호지 문이 바람에 덜덜 떨릴 때마다 만수의 가슴도 함께 떨렸지요. 여인은 촛불을 매만지며 조용히 입을 열었답니다. 이 집은 제 남편과 함께 지은 집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3년 전 이맘때쯤 세상을 떠났지요. 여인의 눈가에 슬픔이 서리는 것을 본 만수는 마음이 아려왔답니다. 아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군요. 젊은 나이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만수의 진심 어린 위로에 여인은 살짝 고개를 들어 만수를 바라보았지요.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누군가의 위로를 갈구하는 듯한 빛이 서려 있었답니다. 만수는 건장한 사내였고 여인은 홀로 사는 미모의 과부였지요. 좁은 방 안에서 흐르는 정적은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답니다. 등잔불이 일렁일 때마다 여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났고 만수는 자꾸만 그녀의 고운 얼굴에 시선이 갔지요.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여인의 향기는 무시할 수 없었답니다. 여인은 만수의 시선을 느꼈는지 발그레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시장하실 텐데 제가 저녁을 좀 준비해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여인이 방을 나가자 만수는 크게 한숨을 내쉬며 천장을 바라보았답니다. 이 깊은 산속, 폭설로 고립된 초가집,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과의 하룻밤. 이것이 과연 하늘이 내린 기회인지 아니면 자신을 시험하는 함정인지 알 수 없었지요. 만수는 밖에서 들려오는 눈 밟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품었답니다. 잠시 후 여인이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을 들고 들어왔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밥과 따뜻한 된장국, 그리고 잘 익은 김치가 놓여 있었지요. 산골이라 대접할 것이 이것뿐입니다. 부디 맛있게 드십시오. 만수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답니다. 하루 종일 추위와 사투를 벌였던 터라 밥맛은 그야말로 꿀맛이었지요. 여인은 밥을 먹는 만수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답니다. 손님은 참으로 기운이 넘치시는군요. 남편도 살아생전에 손님처럼 든든한 체구였지요. 여인의 말에 만수는 밥을 먹다 말고 멈칫했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보다
현재 앞에 있는 사내에 대한 호기심이 더 짙게 배어 있었지요. 만수는 여인의 시선이 자신의 팔뚝과 어깨에 머무는 것을 느꼈을 때 목구멍으로 넘어가던 밥알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방 안의 온도는 아궁이 불 때문만은 아닌 듯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았지요. 부인, 어찌하여 이 깊은 산속에서 마을로 내려가지 않고 홀로 지내십니까? 만수의 물음에 여인은 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젊은 과부가 혼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인은 그동안 겪었던 서러움을 하나둘 털어놓기 시작했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이유 없는 비난, 그리고 쏟아지는 음흉한 시선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만수는 세상 사람들의 무심함에 화가 났고 여인에 대한 연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지요. 참으로 못된 사람들이군요. 어찌 그런 고운 마음씨를 가진 분에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만수의 말에 여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만수의 손을 덥석 잡았답니다. 여인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만수에게는 마치 뜨거운 불덩이를 잡은 듯한 충격을 주었지요. 손님처럼 제 말을 귀담아 들어준 사람은 처음입니다. 오늘 밤은 제발 제 곁을 지켜주세요. 여인의 간곡한 청에 만수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답니다. 도덕과 본능, 이성과 욕망이 만수의 마음속에서 거칠게 충돌했지요. 밖에서는 여전히 폭설이 세상을 집어삼킬 듯 내리고 있었고 이 좁은 방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었답니다. 만수는 여인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몸을 기울였지요.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답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누군가 문 밖에서 손톱으로 문풍지를 긁어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지요.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고 만수의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답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그 소리는 아주 규칙적이었고 마치 짐승이 먹잇감을 앞에 두고 입맛을 다시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였지요. 만수는 숨을 죽인 채 문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지만 얇은 문풍지 너머로 보이는 것은 오직 일렁이는 어둠뿐이었답니다. 여인은 만수의 팔을 부서질 듯 꽉 움켜쥐며 고개를 저었지요. 절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소리를 내서도 안 돼요. 여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보다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공포는 만수의 가슴을 사정없이 때렸답니다. 만수는 침을 꼴깍 삼키며 여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쳐 올렸지요. 그녀의 손은 방금 전까지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답니다. 부인, 대체 저 밖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산짐승입니까? 아니면 길을 잃은 다른 나그네입니까?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여인은 그저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몸을 떨기만 했지요. 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음 사이로 들리는 긁는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답니다. 사각사각하던 소리는 이제 벅벅, 벅벅하며 문풍지를 찢으려는 듯한 소리로 변해갔지요. 만수는 도끼를 든 나무꾼으로서의 용기를 내보려 했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기이한 기운 앞에서는 무기력해질 뿐이었답니다. 그는 문틈 사이로 밖을 보려 했지만
여인이 필사적으로 그를 막아서며 품속으로 파고들었지요. 가시면 안 됩니다. 저를 혼자 두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인의 애절한 목소리와 그녀에게서 풍기는 묘한 향기는 만수의 공포를 잠시 잊게 만들었답니다. 하지만 밖의 소리는 이제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바뀌어 있었지요. 쿵, 쿵, 쿵. 무겁고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만수의 심장도 함께 내려앉는 듯 했답니다. 마치 누군가 밖에서 문고리를 잡고 흔드는 것처럼 문고리가 덜컹거렸지요. 만수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는 여인의 손을 조심스럽게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지요. 누구냐? 이 밤중에 남의 집 문을 함부로 두드리는 자가 누구냐? 만수의 외침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답니다. 오직 거친 바람 소리와 더 거세진 문 두드림 소리만이 대답을 대신했지요. 만수는 문고리를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그 순간 문풍지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그만 얼어붙고 말았답니다. 그것은 사람의 그림자였는데 머리에 쓴 갓이 비뚤어져 있었고 어깨가 비정상적으로 구부정한 모습이었지요. 그 그림자는 마치 만수가 문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만수는 뒷걸음질을 치며 여인의 곁으로 돌아왔고 여인은 이미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지요. 이 깊은 산속 고립된 초가집에서 벌어지는 이 기이한 상황은 만수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답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우자 만수는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워 품에 안았답니다. 부인, 이제 제게 숨김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 밖의 그림자는 대체 누구이며 왜 부인을 괴롭히는 것입니까? 여인은 한참 동안 어깨를 들먹이며 울다가 겨우 고개를 들어 만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지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원망, 그리고 깊은 한이 서려 있었답니다. 저분은 3년 전 이맘때 세상을 떠난 제 남편입니다. 만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칼이 쭈뼛서는 기분을 느꼈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어찌하여 이 눈보라를 뚫고 찾아와 문을 두드린단 말입니까? 여인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남편의 죽음에 얽힌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제 남편도 손님처럼 산에서 나무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처럼 지독한 폭설이 내리던 밤이었지요. 남편은 산에서 길을 잃어 저체온증으로 고통받다가 아내가 기다리는 이 집을 눈앞에 두고 마당에서 쓰러졌다고 했답니다. 당시 여인은 깊은 잠에 빠져 남편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남편이 꽁꽁 얼어붙은 시신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남편은 원한이 깊었나 봅니다. 자신을 구해주지 못한 저를 원망하며 매년 기일이 되면 저렇게 찾아와 밤새도록 문을 두드린답니다. 여인의 고백은 만수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답니다. 얼마나 원통했으면 죽어서도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눈 덮인 마당을 서성인단 말입니까? 하지만 만수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인이 남편을 진심으로 그리워한다면 왜 그토록 두려워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일까요? 여인은 만수의 의구심을 읽은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한번 문을 열어주면
그는 저를 데려가려 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 죽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정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여인은 만수의 손목을 꽉 잡으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답니다. 그녀의 손길에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더 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느껴졌지요. 만수는 이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답니다. 그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의 기묘한 갈등 속에 끼어버린 가련한 나그네가 된 것이지요. 밖에서는 남편의 영혼이 문을 부술듯이 흔들어대고 안에서는 미모의 여인이 살려달라며 매달리고 있었답니다. 만수는 이 여인을 지켜줘야 한다는 의무감과 동시에 이 기이한 공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본능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느꼈지요. 바람 소리는 점점 더 커져 마치 천둥 소리처럼 들렸고 문풍지는 이제 찢어지기 직전이었답니다. 만수는 방구석에 놓여있던 자신의 도끼를 손에 꽉 쥐었지요. 귀신을 상대로 도끼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마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미쳐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랍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밖의 소동은 잠잠해지는 듯 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오히려 더 뜨겁고 묘하게 변해갔답니다. 여인은 만수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떨어질 줄 몰랐고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만수의 목덜미에 닿았지요. 손님, 오늘 밤만 무사히 넘기면 됩니다. 새벽 종소리가 들릴 때까지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여인의 목소리는 유혹적이면서도 가냘퍼서 만수의 사내다운 본능을 자극했답니다. 만수는 홀어머니를 생각하며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눈앞의 여인은 너무나 아름답고 애처로웠지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여인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여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만수의 가슴에 몸을 밀착시켰답니다. 부인,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죽은 남편의 혼백이 어찌 산 사람의 정기를 이기겠습니까? 만수의 목소리는 낮고 굵게 깔렸고 방 안의 등잔불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하나로 합쳐 놓았지요. 이것은 금기된 정이었고 도덕적으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답니다. 하지만 폭설로 고립된 이 극한의 상황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통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싶어 했지요. 만수는 여인의 고운 이마에 입을 맞추었고 여인은 눈을 감으며 나직한 신음소리를 내뱉었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들려오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뚝 멈추었지요. 대신 아주 낮고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문틈을 타고 흘러들어왔답니다. 흐흐흐, 흐흐흐. 그것은 분명 사내의 웃음소리였는데 기쁨이 아닌 조소와 원망이 가득 담긴 소리였지요. 만수는 몸을 움찔하며 여인을 놓으려 했지만 여인은 오히려 더 강하게 만수를 붙들었답니다. 무시하세요. 제발 듣지 마세요. 그저 바람 소리일 뿐입니다. 여인의 눈동자는 이제 공포가 아닌 어떤 광기 어린 집착으로 빛나고 있었지요. 만수는 문득 여인의 향기가 아까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은은한 꽃 향기인 줄 알았던 그 냄새가 시간이 지날수록 코를 찌르는 쾌쾌하고 축축한 냄새로 변화가고 있었지요. 그것은 마치 오래된 무덤에서나 날법한 흙냄새와도 같았답니다. 만수는 기이한 이질감을 느끼며 여인의 얼굴을 다시 찬찬히 살펴보았지요. 등잔불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생기가 없고
창백하기 이를 데 없었답니다. 그녀의 손톱 끝은 검게 물들어 있었고 만수의 옷자락을 잡은 손가락은 마치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보였지요. 만수의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답니다. 이 여인이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자신이 지금 무언가에 홀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지만 여인은 만수의 의심을 잠재우려는 듯 더욱 다정하게 속삭였답니다. 손님, 저와 함께 여기서 영원히 사시겠습니까? 이 깊은 산골은 세상의 눈을 피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지요. 여인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만수는 그 말 속에서 서늘한 기운을 느꼈답니다. 여인의 제안에 만수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켰답니다. 자신에게는 마을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 홀어머니가 있었고 나무꾼으로서의 성실한 삶이 있었지요. 무엇보다 이 집에서 느껴지는 기이한 분위기가 만수의 이성을 자극하고 있었답니다. 여인은 만수의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갑자기 일어나 벽에 걸려 있던 낡은 갓을 내렸지요. 이것은 제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것입니다. 손님께서 이것을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여인의 눈빛은 이제 기묘한 기대를 품고 있었고 만수는 거절할 틈도 없이 그녀가 씌워주는 갓을 받게 되었답니다. 갓을 머리에 쓰는 순간 만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지독한 한기를 느꼈지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환청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눈앞의 여인이 갑자기 수십 명으로 늘어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머리가 너무 아프단 말이오. 만수는 갓을 벗으려 했지만 신기하게도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지 않았지요. 여인은 그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미소 지었답니다. 이제 당신은 제 남편이 되시는 겁니다. 저밖에 영혼을 대신하여 이 집을 지키는 주인이 되시는 거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가냘픈 여인의 것이 아니었답니다. 그것은 수천 명의 망자가 동시에 내뱉는 듯한 웅장하고도 기괴한 소리였지요. 만수는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잃은 불쌍한 과부가 아니라 사람을 홀려 자신의 노예로 삼는 산속의 요물이었던 것이지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웃던 사내는 여인을 해치려던 귀신이 아니라 만수처럼 그녀에게 홀려 목숨을 잃은 앞선 희생자들의 경고였던 것이랍니다. 만수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몸은 점점 더 굳어갔고 의식은 멀어져 갔지요. 방 안의 등잔불은 이제 푸른빛으로 변해 일렁였고 여인의 얼굴은 서서히 허물어지며 본래의 추악한 몰골을 드러내기 시작했답니다. 피부는 가죽처럼 말라붙었고 입술 사이로 날카로운 송곳니가 삐져나왔지요. 고마워요. 덕분에 새로운 육신을 얻게 되었네요. 당신의 정기는 참으로 달콤하군요. 여인은 만수의 가슴에 손을 얹고 그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즐거워했답니다. 만수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지요. 어머니, 소자를 살려주십시오. 그의 절규는 좁은 방 안에 메아리 쳤지만 밖의 눈보라 소리에 묻혀 아무에게도 닿지 않는 듯 했답니다. 그때였지요. 만수의 품속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그것은 산을 오르기 전 어머니가 만수의 옷깃 속에 몰래 넣어주셨던 낡은 부적이었지요. 평소 미신을 믿지 않던 만수였지만
아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이 담긴 그 부적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랍니다. 부적에서 뿜어져 나오는 노란 빛은 방 안의 푸른 기운을 밀어내기 시작했지요.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만수에게서 멀어지려 했지만 빛은 그녀의 몸을 올가매듯 감싸 안았답니다. 부적의 빛이 온 방 안을 가득 채우자 요물은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본래의 흉측한 형상으로 완전히 변해버렸답니다. 아, 이 비천한 인간 따위가 감히 나를 거역하다니. 요물의 비명소리는 산을 울릴 정도로 컸고 그 충격으로 초가집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만수는 그 틈을 타 머리에 얹혀 있던 낡은 갓을 힘껏 내던졌답니다. 갓이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만수의 몸을 누르고 있던 무거운 기운이 순식간에 사라졌지요. 그는 정신을 차리고 지게 옆에 두었던 도끼를 잡아챘답니다. 요물은 들으라. 내 놈이 사람의 정을 이용해 이토록 끔찍한 짓을 저지르다니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만수의 사자 후에 요물은 흠칫 놀라 뒤로 물러났지요. 그 순간 밖에서 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다시 들려왔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와 같은 위협적인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간절히 바라는 듯한 부드러운 노크 소리였지요. 만수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답니다. 저 밖의 영혼들이 지금 자신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만수는 망설임 없이 문을 벌컥 열어젖혔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눈보라와 함께 수많은 하얀 형체들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지요. 그것들은 요물에게 희생되었던 옛 사내들의 너귀였답니다. 그들은 요물을 애워싸고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을 되돌려주듯 그녀를 끌어당겼지요. 요물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많은 원혼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답니다.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만수는 그 틈을 타 마당으로 뛰쳐나왔지요. 마당으로 나오자마자 뒤를 돌아보니 아까까지 멀쩡하게 서 있던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고 낡은 무덤 한 기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답니다. 만수는 숨을 몰아쉬며 산 아래를 향해 뛰기 시작했지요. 발이 눈에 푹푹 빠졌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요물의 비명소리를 피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했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산사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지요. 댕, 댕, 댕. 그 종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산을 뒤덮고 있던 기이한 안개와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걷히기 시작했답니다. 하늘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고 만수는 자신이 마을 근처 산자락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는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내뱉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사람이 가진 정이 얼마나 위대하고도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낀 하룻밤이었지요. 만수는 자신의 옷깃 속에 들어있던 부적을 꺼내 보았답니다. 부적은 이미 검게 타버려 재가 되어 있었지만 만수는 그것을 가슴에 꼭 품었지요. 어머니, 소자가 돌아갑니다. 어머니 덕분에 살았습니다. 만수는 해가 떠오르는 산길을 따라 천천히 마을로 향했답니다. 그의 뒤로 펼쳐진 하얀 눈밭 위에는 오직 그의 발자국만이 선명하게 남겨져 있었지요. 하지만 만수는 알고 있었답니다. 그 발자국 옆에는 자신을 지켜준 수많은 영혼에 보이지 않는 동행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만수는 쉼없이 산길을 내달렸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요물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산천을 울리는 듯 했으나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질수록 그 소리는 점차 희미해졌지요. 차갑게 불어오는 새벽바람은 어젯밤에 그 소름 끼치는 공기보다는 훨씬 정직하고 시린 기운이었답니다. 만수의 다리는 이미 천근만근 무거웠고 집시는 다해져 발가락이 눈 위로 빚어나왔지요.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답니다. 조금이라도 멈춰 섰다가는 그 요물이 다시금 자신의 발목을 잡아챌 것만 같은 공포가 그를 채찍질했기 때문이지요. 하늘은 어느덧 짙은 남색에서 옅은 회색으로 변하며 동이 터오고 있었답니다. 만수는 마을 어귀에 커다란 당산나무가 보일 때쯤에야 비로소 걸음을 늦출 수 있었지요. 그는 나무 밑동에 기대어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답니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니 어젯밤 요물이 잡았던 손목 주위에 검푸른 멍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그것은 꿈이 아니었음을, 자신이 정말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음을 증명하는 낙인과도 같았답니다. 만수는 품 안에 타버린 부적 조각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요. 어머니의 정성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지금쯤 차가운 무덤 속에 갇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그는 마을을 향해 절을 하듯 고개를 숙이며 살아 돌아왔음에 깊은 감사를 올렸지요.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고 어젯밤의 폭설은 산하를 하얗고 깨끗하게 덮어버려 모든 비극을 가려버린 듯 했답니다. 하지만 만수의 가슴 속에는 평생 씻기지 않을 기이하고도 슬픈 기억이 깊이 새겨지고 말았지요. 만수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수척해진 어머니가 문을 열고 뛰어나왔답니다. 만수야, 내 아들 만수냐? 어머니는 맨발로 달려나와 만수의 거친 손을 부여잡고 통곡을 했지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만수는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와 아이처럼 어머니의 품에 안겼답니다. 어머니, 제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만수의 젖은 옷과 상처투성이가 된 몸을 보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서둘러 방 안으로 들였지요. 따뜻하게 데워진 아랫목에 만수를 앉히고 어머니는 곧바로 부엌으로 달려가 뜨끈한 미음 한 그릇을 쑤어왔답니다. 만수는 어머니가 건네준 미음을 마시며 서서히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지요. 방 안의 온기는 어젯밤 그 초가집의 인위적인 따스함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생명의 온기였답니다. 어머니는 만수의 옷깃 속에서 떨어진 검은재를 발견하고는 잠시 손을 멈추었지요. 그것이 자신이 넣어준 부적이 타버린 것이라는 사실을 어머니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모양이었답니다. 만수야, 산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어찌하여 이 부적이 이토록 처참하게 타버렸단 말이냐?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만수는 차마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었답니다. 그는 그저 눈보라 속에 길을 잃어 큰일을 당할 뻔했다고만 짧게 대답했지요.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만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답니다. 만수는 그날 하루 종일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꿈속에서도 하얀 소복의 여인과 삿갓쓴 사내가 번갈아 나타나 그를 괴롭혔지요. 잠결에 만수는 몇 번이나 살려주시오 라고 외치며 몸부림을 쳤고 어머니는 그 곁에서 밤새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답니다.
며칠이 지나 몸을 추스른 만수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도는 기묘한 소문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답니다. 마을 정자나무 아래 모인 노인들은 이번 폭설에 대해 이야기하며 혀를 찼지요. 이번 눈은 예사 눈이 아니야. 산 너머 골짜기에 사는 그 원혼이 노한 게 분명해. 만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노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세웠답니다. 노인들의 말에 따르면 수십 년 전 그 산골짜기에는 금실 좋기로 소문난 젊은 부부가 살았다고 했지요. 남편이 산 너머 장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갑작스러운 폭설로 조난을 당해 집 앞 마당에서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였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내는 남편의 시신을 끌어안고 사흘 밤낮을 울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말이야, 그 아내의 집착이 어찌나 강했던지 죽어서도 남편을 보내주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구먼. 가끔 그 골짜기를 지나는 사내들이 홀려서 행방불명되는 일이 잦은 것도 다 그 때문이지. 만수는 자신이 겪은 일이 단순히 요물의 장난이 아니라 처절한 한이 서린 비극의 연장선이었음을 깨달았답니다. 그 여인이 왜 자신에게 영원히 함께 살자고 했는지, 왜 남편의 갓을 씌우려 했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지요. 그녀는 남편을 대신할 육신을 찾아 헤매는 가련하면서도 무서운 망령이었던 것이랍니다. 만수는 마을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지요. 자신이 도망쳐 나온 그 자리가 바로 수많은 사내의 혼이 잠든 공동묘지나 다름없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답니다. 만수는 그날 이후로 산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고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는 버릇이 생겼지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여인의 슬픈 눈망울이 잔상처럼 남아 만수를 괴롭혔답니다. 만수의 몸은 나아가는 듯 했지만 정신은 갈수록 피폐해져만 갔답니다. 밤마다 가위에 눌리는 것은 예사요. 혼자 있을 때면 어디선가 이보시오, 손님. 하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지요. 만수는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며 식욕을 잃고 눈에 띄게 수척해졌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고 인근에서 가장 영험하다는 사찰의 큰 스님을 모셔오기로 했지요. 만수는 어머니의 권유에 못 이겨 지팡이를 짚고 산빛 아래 위치한 암자로 향했답니다. 암자로 가는 길은 험했지만 만수는 이상하게도 그곳으로 갈수록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암자에 도착하자 백발이 성성한 노스님이 만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마당을 쓸고 있었답니다. 스님은 만수를 보자마자 빗자루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자네 몸에 산 그림자가 너무 짙게 드리워져 있구먼. 스님의 한마디에 만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스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 여인이 자꾸만 저를 부릅니다. 스님은 만수를 방 안으로 들여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지요. 만수는 스님에게 그날 밤의 일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털어놓았답니다. 요물의 정체부터 타버린 부적, 그리고 지금까지 겪고 있는 환청까지 모두 말이지요. 스님은 묵묵히 이야기를 듣다가 만수의 손목에 남은 멍 자국을 지그시 바라보았답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한이 아니야. 자네와 그 여인 사이에는 전생의 깊은 인연이 얽혀 있네.
스님의 충격적인 말에 만수는 고개를 들어 스님의 눈을 쳐다보았지요. 전생의 인연이라니요? 제가 왜 그런 끔찍한 존재와 인연이 있단 말입니까? 만수는 자신의 운명이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져 가슴을 쥐어뜯었답니다.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과거의 편린을 읽어내려가는 듯 한참 동안 침묵했답니다. 전생의 자네는 그 여인의 남편이었네. 하지만 자네는 그녀를 두고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평생을 자네만 기다리다 한이 맺혀 죽었지. 스님의 말에 따르면 이번 생에 만수가 그 산속에서 길을 잃고 그녀의 무덤가로 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답니다. 여인은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전생의 남편이었던 만수의 기운을 알아채고 그를 불러들인 것이었지요. 그녀에게 자네는 죽여야 할 먹잇감이 아니라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은 단 하나의 정인이었던 셈이지. 만수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요물이 사실은 전생의 아내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왜 그녀의 눈빛이 가토록 슬펐는지 이해가 가기도 했지요. 하지만 스님, 이미 그녀는 사람이 아닌 마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찌해야 이 질긴 인연의 끈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스님은 만수에게 작은 염주알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답니다. 인연의 끈은 억지로 끊으려 한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네. 오직 진심 어린 천도로 그녀의 한을 녹여주어야만 하네. 스님은 만수에게 일주일 동안 암자에 머물며 함께 기도를 올릴 것을 제안했지요. 만수는 그날부터 매일 새벽 차가운 폭포수 아래에서 몸을 씻고 법당에 엎드려 절을 올렸답니다. 기도를 올리는 동안 만수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낯선 여인과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그것이 전생의 기억인지 아니면 스님이 불어넣은 환상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만수의 마음속에서는 그녀에 대한 공포가 점차 연민으로 변해갔답니다. 부인, 내 전생에 그대를 홀로 두어 참으로 미안하오. 이제는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가시오. 만수의 진심 어린 기도가 법당 안을 가득 채울 때마다 만수의 손목에 있던 검은 멍자국은 조금씩 옅어져 갔지요. 일주일이 지나는 날, 만수는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법당 밖으로 나왔답니다.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으며 산속의 바람은 더 이상 흐느끼지 않고 평온하게 대지를 어루만지고 있었지요. 만수는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암자에서 일주일간 정성껏 기도를 올린 뒤 산을 내려왔답니다. 마을로 향하는 발걸음은 어찌나 가볍고 상쾌하던지 어젯밤의 공포는 온데간데 없고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이 가득했지요. 신기하게도 요물이 꽉 잡았던 손목의 검푸른 멍자국은 이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말끔히 사라져 있었답니다. 집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께서 버선발로 뛰어나오시며 만수를 반겨주셨지요. 만수야, 얼굴빛이 아주 맑아졌구나. 이제야 내 아들이 돌아온 것 같아 내 마음이 놓인다. 어머니는 만수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고 만수는 그런 어머니를 안아들이며 다시는 걱정시키지 않겠노라 다짐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만수는 다시 도끼를 들고 산에 올랐지만 예전처럼 욕심을 부려 더 깊은 곳으로 가거나 늦게까지 머무는 일은 절대 없었지요.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만수의 눈에는 산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품어 안은 자비로운 어머니처럼 보였답니다. 만수는 산을 오르내리며 길가에 핀 작은 꽃 하나, 이름 모를 산새들의 지적임에도 감사를 표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가끔 마을 사람들은 만수가 변했다며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만수는 그저 묵묵히 미소만 지으며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갔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만수는 산속의 무너진 묘 자리를 찾아가 조용히 잡초를 뽑아주곤 했지요. 그것은 공포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외롭게 죽어간 영혼들에 대한 진심 어린 위로이자 전생의 인연에 대한 예우였답니다. 만수의 마음이 전달된 것일까요? 그 골짜기 근처를 지날 때면 불어오던 매서운 바람도 만수 앞에서는 유난히 부드럽게 잦아들곤 했지요. 인생의 큰 고비를 넘긴 만수는 그렇게 성숙한 사내가 되어가고 있었으며 그의 성실함은 마을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서 쏜살같이 흘러갔고 어느덧 만수의 머리 위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했답니다. 효성이 지극했던 만수는 연로하신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다가 평안하게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지요. 홀어머니를 여의고 혼자가 된 만수에게 마을 사람들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참한 처자를 만나 장가를 가라고 권유했답니다. 만수 양반, 저 건너 마을에 마음씨 고운 과부가 있다던데 한번 만나나 보시게나.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적적하겠나. 하지만 만수는 사람들의 권유를 받을 때마다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수십 년 전 그 하룻밤의 기억이 너무나도 깊이 새겨져 있어 다른 일을 들릴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만수는 여인의 정체가 요물이었음을 알면서도 그녀가 가졌던 그 처절한 고독과 자신을 향했던 갈망을 잊을 수 없었답니다. 그는 혼자 사는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집 주변에 꽃과 나무를 심으며 정성을 다해 가꾸었지요. 특히 눈이 내리는 겨울밤이면 만수는 등잔불을 밝히고 앉아 옛 기억을 더듬으며 인생의 참뜻을 되새기곤 했답니다.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이 등불과 같아서 가까이 가면 뜨겁고 멀어지면 어두운 법이지요. 만수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어른으로 통하게 되었고 젊은이들은 고민이 생길 때마다 만수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답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늘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나지막이 들려주었지요. 만수의 얼굴에는 세월이 새긴 주름만큼이나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맑은 샘물처럼 투명했답니다. 그는 비록 혼자였지만 결코 외로워 보이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가 이미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지요. 산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했던 나무꾼 만수는 그렇게 마을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아주 추운 겨울날, 수십 년 전 만수가 겪었던 그날처럼 매서운 눈보라가 마을을 덮쳤답니다. 만수는 일찌감치 문단속을 하고 아랫목을 데우고 앉아 책을 읽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다급하게 살인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사람 살려주시오.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만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수십 년 전 자신의 목소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만수는 지체 없이 달려나가 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눈더미에 파묻혀 사들사들 떨고 있는 젊은 나무꾼 하나가 쓰러져 있었지요. 만수는 젊은이를 부축해 방 안으로 들였고 따뜻한 물로 그의 온몸을 녹여주었답니다. 젊은이가 기운을 차리자 만수는 조용히 물었지요. 젊은이, 혹시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불이 켜진 초가집을 보지 않았는가? 젊은이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답니다. 예. 어르신, 어떻게 아셨습니까? 분명히 산중턱에 예쁜 여인이 사는 집이 있길래 들어가려 했는데 갑자기 발이 떨어지지 않아 간신히 도망쳐 내려왔습니다. 만수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다행히 이 젊은이는 자신처럼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빠져나온 것이지요. 자네, 운이 좋았네. 그 집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라네. 만수는 젊은이에게 자신이 겪었던 기나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었답니다. 젊은이는 만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색이 창백해졌고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서 벗어났는지 깨닫고 몸서리쳤지요.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그곳에 발을 들였다면 제 목숨도 무사하지 못했겠군요. 만수는 젊은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답니다. 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이 있고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보다 더 큰 욕망이 숨어 있는 법이지. 늘 경계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나.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치자 젊은이는 몇 번이고 만수에게 절을 올리며 마을을 떠났답니다. 만수는 멀어져 가는 젊은이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겪은 고통이 이렇게 타인을 구하는 도구가 되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렸지요. 만수의 나이 이제 80을 훌쩍 넘겨 지팡이 없이는 마당 한 바퀴 돌기도 힘든 노인이 되었답니다. 그는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그 골짜기를 다시 한번 찾아가기로 결심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만류했지만 만수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답니다. 이보게들,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그곳에 있는데 어찌 가보지 않겠나? 너무 걱정 말게나. 만수는 이른 아침 맑은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산길, 청년 시절 나무를 하던 숲, 그리고 그 기묘한 하룻밤의 기억이 서린 골짜기. 한 걸음 한 걸음이 만수에게는 소중한 인생의 기록이었고 산은 늙은 나무꾼의 마지막 방문을 환영하듯 고요했지요. 드디어 도착한 그 묘자리는 이제 흔적도 찾기 힘들 만큼 잡풀과 덤불이 무성했답니다. 만수는 그 자리에 앉아 품 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지요. 그 안에는 여인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새 옷 한 벌과 맛있는 과일 몇 가지가 들어 있었답니다. 부인, 나왔소. 이제야 당신 곁으로 올 준비가 다 되었구려. 만수는 무덤 주위를 깨끗이 정리하고 진심을 다해 마지막 축원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 순간 신기하게도 차갑던 겨울바람이 멈추고 어디선가 따스한 봄바람 같은 기운이 만수의 주변을 감싸 안았지요. 만수는 눈을 감고 그 기운을 온몸으로 느꼈답니다. 더 이상 공포도 원망도 집착도 느껴지지 않는 오직 평온하고 순수한 사랑의 기운이었지요. 만수는 그곳에서 한참 동안 앉아 산의 소리를 듣고 바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인생의 모든 실타래를 풀어냈답니다. 고맙소.
나를 기다려줘서 고맙고, 나를 살려줘서 고맙소. 만수의 목소리는 산울림이 되어 멀리 퍼져나갔고, 산은 늙은 나무꾼의 마지막 인사를 정중히 받아주었답니다. 그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았지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의 시작임을 알았기 때문이랍니다. 무덤가에서 내려온 그날 밤, 만수는 자신의 방에 고요히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답니다. 하늘에서는 소담스러운 한방눈이 내려 세상을 다시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지요. 만수는 자신의 숨이 점점 가빠지는 것을 느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화로웠답니다. 방 안의 등잔불이 가물가물해지던 그때 갑자기 방 안가득 은은한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눈앞의 환한 빛과 함께 그토록 그리워하던 여인이 나타났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복을 입은 슬픈 모습이 아니었지요. 눈부시게 고운 비단 옷을 차려입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미소 짓고 있었답니다. 서방님,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아무 걱정 마시고 저와 함께 가시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천상의 음악처럼 감미로웠고 만수는 젊은 시절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 여인의 손을 잡았답니다. 만수의 영혼은 육신을 떠나 여인과 함께 눈부신 빛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지요. 두 사람이 걷는 길 위에는 더 이상 폭설도 괴물도 한 맺힌 귀신도 없었답니다. 오직 영원한 평화와 기쁨만이 가득한 밝은 길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만수가 평온한 표정으로 세상을 떠난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마치 좋은 꿈을 꾸는 듯한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고 방 안에는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향긋한 매화 향기가 가득했지요. 사람들은 만수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그가 드디어 진정한 안식을 얻었음을 축복해 주었답니다. 만수가 떠난 뒤에도 마을에는 눈 오는 밤이면 나무꾼과 여인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지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뀌어 있었답니다. 세상은 다시 하얗게 눈으로 덮였지만 만수가 남긴 따뜻한 정과 지혜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녹지 않는 등불이 되어 남았지요. 바람은 오늘도 산자락을 훑으며 만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소리 속에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된답니다. 만수의 기나긴 여정.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공포로 시작된 인연이 용서와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가 있다면 시원하게 내려놓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 바람소리꾼이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고 울림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바람소리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